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나는 솔로 18기가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방송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의 언행이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보여지는 출연자들의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간간히 그에 관련된 재미있는 심리학 이론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본방송 외의 라방이라던가 출연자 개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광수님의 MC에 대한 불쾌감 언급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전혀 동떨어진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수에서 인간관계에 좀 서툰 모습을 보여줬던 광수님이 본인이 나온 장면에서 MC들이 출연자인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서운함과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PD님도 순간 당황한 듯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를 했죠. 근데 그 후가 더 흥미로운 것은 ENA 유튜브 채널에서 데프콘의 촌철살인 모음집이라는 제목으로 데프콘의 활약을 담은 영상을 특집으로 업로드합니다. 아마도 이게 광수씨의 불만에 대한 진짜 대답이겠죠. 저는 이걸 보고 와, 이게 찐 방송인이구나. 누가 뭐라고 하면 나의 소신과 의지를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즘 이런 관찰 예능들이 참 많아요. 나는 솔로 같은 연애 예능이든 태세계 같은 여행 예능이든 간에 녹화본을 패널이 함께 보며 공감을 표하기도 하고 그들의 입담으로 재미와 활기를 더하기도 하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 패널의 역할이 유독 돋보이는 예능이 있는데 지상파 대표격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나는 솔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패널 등장 부분의 비중이 높아요. 보통은 관찰 예능이라 하더라도 화면 하단에 작게 박스 형태로 패널의 반응이 더해진다거나 한 클립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스튜디오로 화면이 넘어가는데 나 혼자 산다나 나는 솔로를 보면 녹화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아예 패널이 있는 스튜디오로 화면이 과감하게 전환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메인 영상의 흐름을 깰 수도 있는 부분인데 패널들의 반응과 멘트를 굉장히 자주 비중 있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전혀 거슬리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란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즐겨봤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외모만 보고 실력파 고수인지 음치인지 가려내는 프로였는데 그 노래 고수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패널들이 다수 나왔단 말이죠. 제가 워낙 음악이나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컨셉도 재미있어서 즐겨보다가 이 프로그램을 아예 거들떠도 안 보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패널들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고수가 나와 노래를 할 때 무대에 출연자가 노래를 시작했는데 패널들이 놀라움과 감탄을 소리를 지르고 떠들며 리액션을 했고 그걸 노래를 여러 번 끊어가며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 고수의 노래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패널들의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리액션 때문에 감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패널로 출연한 연예인들이야 리액션을 해야 하는 본분을 다 하고자 노력한 것일 테지만 시청자인 제가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은 아니었던 거죠. 나 혼자 산다와 나는 솔로는 그들의 리액션을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끊기고 화면이 전환되어도 전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의 감정을 읽어주는 듯한 속 시원함과 통쾌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또 이 지상파 프로그램들과 나는 솔로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는 녹화된 영상에 패널로 나온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하고 출연을 한 당사자가 본인의 행동에 부연 설명을 하거나 당시 경험했던 감상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나는 솔로는 패널과 영상 속 주인공들 사이에 일정 거리가 있어요. 나는 솔로 MC들은 출연자들이 첫 등장하는 장면부터 철저하게 시청자의 눈으로 함께해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리액션 의무를 가진 방송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랑 이 방송을 같이 보고 있는 친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송을 보는 우리와 관점이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솔로 새 MC의 경우 본인이 출연하는 영상도 아닌데다 동료 연예인도 아닌 처음 보는 남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며 그 출연자 개개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도 해요. 때로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처럼 나무라거나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또 전지적 관찰자 입장에서 의도치 않게 꼬인 관계나 그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에 탄식하는
시청자의 마음에 서기도 하죠. 그렇게 출연자와 시청자 사이에서 소통을 하며 거리를 좁혀요. 그게 우리가 이 출연자들을 유독 가깝게 느끼게 하는 MC들의 역량 아닐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혼자 볼 때에도 그리 외롭지가 않거든요. 철저하게 나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진행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건 프로그램의 특성이라 치고 MC들이 출연자를 보호하지 않고 웃음거리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의도가 어떻든 간에 누군가를 놀리며 웃는 건 재미있지만 놀림을 당하는 쪽에선 충분히 괴로울 수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이번 기수에서 광수님이 한 행동들은 편집을 거친 영상이라 치더라도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게 할 만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광수가 영자를 선택하며 따라가는 그 장면에서 패널들이 정말 출연자의 편에 서지 않은 채 한 사람을 희화할 생각이었으면 나무 뒤로 숨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거나 따라가는 꼴이 우습다는 둥 보여지는 행동을 두고 농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비하인 거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리는 듯한 멘트는 출연자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방송으로서의 재미도 놓치지 않은 채 잘 전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해서 시청자도 같은 기분을 느끼며 오히려 출연자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다 보면 데프콘을 주축으로 한 3명의 MC들이 정말 진행을 잘한다고 느껴요. 시청자에게 비난받을 것 같은 출연자는 오히려 위트 있게 재미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객관적이면서도 가볍게 대변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멘트에 그냥 웃어 넘기게 되거나 나보다 더한 반응을 보여주는 모습에 내 감정이 해소되기도 해요. 시청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MC의 입을 통해 나오며 보는 우리는 그저 웃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제가 20대 시절에 누가 술자리에 아이스크림 사오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어느 날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제가 좀 취한 상태라 너무 좋아서 오버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당시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 뿅망치로 저를 막 때리면서 돼지야 그만 좀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고 사람들은 막 재미있게 웃는데 저는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따져 물었죠. 아이스크림 보고 좀 좋아할 수도 있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본인이 오버하며 웃긴 상황으로 넘겨서 제 행동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화냈던 제 자신이 창피하고 한편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MC의 활약을 되짚어 보면 돌싱 특집이었던 10기의 영식이 다소 가볍고 경박한 이미지가 될 만한 출연자였는데 오히려 방송을 거듭하며 재미있고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그에게 호통을 치면서도 재미있어하는 MC들의 몫이 컸잖아요. 16기의 상철이 영자와 영숙 사이를 술 취한 채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취객의 주정을 보는 것처럼 시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데 데프콘의 오버된 탄식이나 마취총 멘트 때문에 우리는 폭소하면서 볼 수 있었고 당사자의 이미지에도 큰 데미지 없이 지나갈 수가 있었죠. 17기 영철도 지나고 나니 호감이긴 한데 자칫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출연자였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캐릭터 자체를 개그스럽게 만들어서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재미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 건 MC들의 역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 인기 있거나 멋있는 행동을 하면 재수없다거나 자기가 잘생긴 줄 안다는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깎아내리지만 그건 당사자가 들어도 전혀 기분 나쁠 말이 아니죠. 반면 주목받지 못하는 출연자에 대해선 저런 매력이 있다며 짚어주거나 응원을 하며 돋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MC들이 방송의 재미와 출연자에 대한 응원 또 시청자와의 교감 사이에 중심을 잘 잡으며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친구나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을 본 후 출연자 본인에게 네 행동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왜 그랬냐고 말을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미 마음고생하고 있을 걸 알고 있거나 굳이 말해줄 필요 없을 만큼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야 MC가 너무했더라. 아니 뭐 말을 그렇게 하냐? 라는 식으로 나름의 위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그
말을 하는 표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 나를 위하는 사람은 MC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너가 남녀 관계에서는 고칠 점이 있긴 하더라. 이런 점은 힘들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에 간단히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길어졌어요. 제가 이 MC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방송인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MC들도 이 일로 인해 주눅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